자,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상대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그 다음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 이제 실제 화면을 직접 이렇게 구성해 보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각각의 버튼이라고 하면 버튼을 뷰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뷰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뷰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배치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자 지금 여기 보시는 패딩이나 마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테두리 선이 있으면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버튼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 다시 말하면 글자 또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이미지 뷰는 그 안에 내용물이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물과 테두리 선 간의 거리, 요거를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버튼과 다른 뷰 또는 부모 레이아웃 간의 요 거리를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테두리 선, 그 다음에 내용물, 그 다음에 패딩과 마진이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두리는 뭐 보더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웹이 됐건 아니면 다른 언어가 됐건 자,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용어도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요. 자, 시작을 하고 자, 여기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메뉴를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책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샘플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앞에 샘플 자를 붙였는데요. 우리가 만들 때는 자 마이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마이 자를 한번 붙여볼 겁니다. 자 우리가 empty activity 화면의 첫 화면을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 줄까요? 라고 하는 거에서 empty activity 아무것도 없는 화면 만들 겁니다. 그대로 두고요. 자 next 넘어갑니다. 자 프로젝트의 이름이라고 하는 데서 자 my linear layout 이라고 이름을 넣고요. 그러면 패키지 이름에 자 org.text하고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보이고 my linear layout 보이죠? 자 my자는 여기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자 my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이 밑에 있는 save location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몇 번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서 자 finish 눌러봅니다. finish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하단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뭐가 막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메시지가 계속 보이겠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 진행되는 진행바의 내용이 없어지면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아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작업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아이콘 눌러서 자 여기 아래쪽 탭에 일자 모양이죠. 자 요거 눌러서 감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그랬죠. 프로젝트 영역에 일자 요 아이콘 눌러서 또 왼쪽으로 감춰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소스 코드를 표현하는 자 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액티비티 main.xml 탭을 눌러보면 이게 화면 레이아웃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화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자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는 뭐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자 왼쪽에 보면 자 이 전체 즉 화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그 요 화면 전체가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있는데 텍스트는 일단 삭제해 볼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만 있는 거죠. 그죠? 자, 최상위 레이아웃만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중에 리니어 레이아웃 있죠? 자, 이거 선택하고 어플라이 눌러봅니다. 자, 그럼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소괄호 해놓고 허리젠틀이라고 돼 있죠. 허리젠틀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 방향, 즉 가로 방향으로 상자처럼 쌓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의 속성을 보면 속성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 보여요. 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의 값을 콤보 박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눌러보면 허리젠틀 버티컬이죠. 허리젠틀이 가로 방향, 버티컬이 세로 방향이에요. 자, 버티컬로 한번 바꿔봅니다. 지금 버티컬로 바꾸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하나씩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상자처럼. 자, 그러면 버튼을 갖다 놔볼까요? 자, 버튼 왼쪽 위에 팔레트에서 버튼 끌어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화면에 어디에 갖다 놓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무조건 위쪽으로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상자를 쌓아두듯이.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쪽의 속성을 보면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이 버튼에 들어가는 글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 이 속성 그냥 놔둬볼게요. 버튼 그냥 요 텍스트가 글자가 보이도록 놔두고요. 자,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 이게 뭐예요? 가로 크기가 되겠죠. 가로 크기는 매치 페런트니까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 크기를 꽉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방향을 꽉 채운 거죠. 레이아웃 하이트는 랩 컨텐츠인데요. 그거는 컨텐츠 뭐예요? 내용물, 즉 이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에 맞게 세로 크기를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저런 형태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면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다른 속성은 아직은 뭐 적용된 게 없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 declared라고 하는 게 실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값이 여러분에 의해서 설정된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집어넣을 때 설정된 값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id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화면과 소스 코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id를 이용해서 이 어떤 뷰인지를 찾아야 그거를 소스 코드에서 쓸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 화면 레이아웃에 얘가 실제 앱이 실행됐을 때 메모리에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d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근데 어쨌든 id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자동으로 일단 붙습니다. 여러분이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버튼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 갖다 놓고요.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아이디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버튼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버튼이 순서대로 쌓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에 자, 첫 번째 버튼 선택을 하고요.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가 아니라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 공간이 비잖아요. 이 공간이 비더라도 이 공간에는 다른 버튼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순서대로 그냥 쌓아주니까 이 상자를 하나 쌓고 나면 그 위에 무조건 그 다음 상자가 쌓이는 거죠. 이 공간은 이제 죽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대신 무조건 죽은 공간은 아니고요. 다른 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요 첫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이 뷰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좌우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거를 매치 페런트로 놓고 자, 이제 이 최상위 레이아웃인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보고요. 이거의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에서 허리젠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첫 번째 버튼이네요, 얘가.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택해보면 ID가 버튼이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면서 버튼 2, 버튼 3로 ID가 바뀌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다시 말하면 얘가 첫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디 갔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거죠? 자, 허리젠틀이 되니까 오른쪽 방향, 다시 말하면 가로 방향으로 얘가 쌓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쌓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쌓여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로 크기가 매치 페런트니까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를 꽉 채워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보일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 레이아웃 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추가가 되어 있지만 화면에 보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일까? 자, 첫 번째 버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위드스를 랩 컨텐트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가 보이는데 두 번째도 매치 페런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또 안 보여요. 얘도 랩 컨텐트. 얘도 랩 컨텐트로 바꿔보면 아하, 이렇게 이 공간이 아직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자, 이게 오른쪽으로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버튼 선택해보면 이 아래쪽 공간은 죽은 공간이에요. 대신 이 버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에 보면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 자, 여기가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필수 속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에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레이아웃이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뷰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리니어 레이아웃의 필수 속성은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 외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